네, 이번에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네, 바로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혁수 씨 혹시 차 좋아하세요? 차? 차요? 이렇게 홀짝홀짝 차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버릉부릉 차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돈선 체크 주제가 딱 혁수 씨가 좋아할 만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모터쇼. 네. 2025 서울 모빌리티 쇼가 바로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서울 모빌리티 쇼 다들 가보셨나요? 저는 사람 많은 곳 질색이라 아, 궁금하지만 영상으로 봅니다. 네. 오, 예.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봤어요? 네. 진짜 좋아하시네. 네네네.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매년 갑니다. 오. 매년 가세요? 제 이름이 시동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원래는 이름이 서울 모터쇼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 근데 모빌리티 쇼로 어느새가 바뀌었더라고요. 모빌리티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동수단 그러면 차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이동수단이 생겼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드론을 가지고 드론 택시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뭐 아까 우리가 그 현대 공장에서 나왔던 로봇 개 보셨습니다마는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이동수단까지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모빌리티, 이동수단을 다 이제 우리가 전시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모터쇼에서 모빌리티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2025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핫한 곳을 돈선 체크에서 놓칠 수가 없죠. 네, 돈선 체크 김도훈 기자가 아주 발빠르게 2025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여러 모빌리티 중에서도 특히나 도훈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차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차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몰리는 핫플과 핫템을 찾아가는 돈선 체크. 제가 이번 주 나온 곳은요, 2025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입니다. 자, 199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서울 모빌리티 쇼는요, 국내 최대 모터쇼입니다. 올해는 12개 완성차 브랜드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올해 서울 모빌리티 쇼는 모빌리티 에브리웨어라는 주제로 자동차뿐 아니라 중장비, UAM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미래 이동 수단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와, 차 빵 엄청 크다. 차법. 이거 한국에서 타기 힘들 것 같네. 왕 크다. 진짜 엄청 크다. 포클레인 사이즈. 완성차 회사에서도 다양한 차량을 선보였는데요. 새롭게 출시한 EV4 전기차 전용 모델입니다. EV3, EV4, EV9 다 전기차 모델들로 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대세죠.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저건 뭐죠? 그동안 못 봤던 차량인데 이번에 새로 출시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야, 멋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본 지 오래됐죠? 거의 못 본 디자인입니다. 자, 그쵸. 보시면 바퀴도 되게 크고 지상고도 되게 높아요. 안녕하세요. 얘는 장르가 뭡니까? 이 차는 픽업입니다. 픽업이요. 미국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네. 네. 미국 공포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냥 픽업 트럭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곳처럼 땅덩이도 넓고 뭐 험지도 있고 기름값도 싸고 사람들이 뒤에 짐도 싣고 이런 곳이나 인기가 있지. 지금까지 픽업 트럭은 짐차 이미지가 강하거나 일부 마니아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대 중 1대가 픽업 트럭이지만 한국은 100대 중 1대에 불과합니다. 픽업은 되게 한국 시장에서 생소한데요? 우리나라에서 픽업은 사실 뭐 그렇게 뭐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고객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국내에서도 픽업이 유행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고 역시 자동차 전문가가 오셨네. 현장에서 그렇게 마시네. 김필수 교수님. 저는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한국엔 되게 드문 유형이에요. 얘는.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짐차라고 그냥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양하게 이 변형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캠핑카도 만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SUV에서 좀 확장 영역에서 더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린 너무 적으니까 이게.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그러니까 원래 픽업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SUV와 픽업 트럭을 합쳐서 SUT라고 합니다, 원래가.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은 SUV의 주행감과 트럭의 실용성을 합친 새로운 차량 카테고리인데요. SUT, 거의 SUV랑 같은 느낌이에요. SUV와 트럭의 픽업 트럭과 SUV가 완전히 나눠져 있었는데 이런 차종이 나오면 믹서가 돼요. 융합 모델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사실 없었다고 봤어야 되는데 좀 더 시장을 넓혀서 기존에 한 4만 대가 6만 대, 7만 대까지 커져서 10만 대까지 거신다면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소비자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증이 되면 해외에서 성공한다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SUT가 넓어질 수 있는 대상이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야, 이거는 강원도 산악 지역 가가지고 한번 험로 주행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가시죠. 진짜? 자, 갑니다. 이야, 어디가? 아, 이거 진짜. 자, 강원도 인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픽업 트럭을 한번 직접 몰아볼 건데요. 픽업 트럭은요, 바퀴가 4개 달리고 뚜껑이 없는 적재함이 있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1톤 트럭과 다른 점은요, 2열까지 이렇게 승객이 탈 수 있고 적재 공간이 같이 붙어 있는 모델을 픽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오, 나가는 거는 역시 휘발유차 같이 부드럽게 나가네요. 디젤 차에서 볼 수 있는 초반에 굼뜨는 터보렉 같은 것도 없고, 타고 있으면 이게 픽업이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방지턱도 살짝 뗐다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인데. 네. 잘 잡아주는데. 가속 페달을 살짝 담력만 줘도 바로바로 차가 반응을 하는 게 느껴집니다. 가솔린 SUV 모는 그 느낌 그대로를 지금 느낄 수 있어요. 포장이 돼 있는 도로다 보니까 더 승차감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험러 주행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승차감은 어떠신데? 승차감은 제가 지금 2열로 와 있는데 되게 덜컹거리긴 한데 사실 계속 보면 보통 요 정도의 모노코크 바디 SUV였으면 찌끄덕 그리고 밑에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차 안에서 들리는 건 이 제 등산복에 비벼지는 슥싹슥싹 소리밖에 안 들려요, 지금은. 해발 750m 박달고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북미, 호주, 스웨덴, 중동 사막에서 오프로드 성능과 도하 성능을 18,000회 이상 거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야. 자, 물로 들어갑니다. 앞에가 안 보여요. 자, 바퀴 한 절반 정도 지금 물이 차 있어요. 이야, 일반 승용차였으면은 이 정도는 꿈도 못 꿨을 것 같은데. 이제 앞차를 보면 번호판이 거의 닿으려 그래요, 지금 물에. 악셀에서 발을 떼지 않고 꾸준하게 같은 속도로 밀면서 올라가거든요.
자, 수심 80cm 구간입니다. 바퀴가 거의 3분의 2 이상 잠기는 깊이고요. 지금 문을 열면 와,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건지 차를 타고 있는 건지 모를 만큼 상당히 깊어요. 가끔 저희 장마 기간에 물 정말 많이 차오를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쉽게 침수가 되지 않겠어요. 보통 한 30, 40cm 정도 되는 물 깊이를 예전에 SUV를 탈 때 한번 건넌 적이 있었는데 약간 차가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완전 단단하게 딱 물고 들어가네요. 접지력이 바닥에 딱 붙어서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오! 오! 이야, 도하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글 코스라고 해서 진흙 뻘밭이에요. 머드와 모글 코스. 보시면 바퀴가 한쪽이 푹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슬립이 나거나 하거든요. 한쪽 바퀴가 헛돌면서. 근데 안정적으로 잘 앞쪽으로 진행 방향 그대로 잡아주고 있어요. 자, 범프 코스입니다. 바퀴 3개 중에 하나가 완전히 공중에 떠요. 이 차 뒤집힐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고 이번에 다시 오른쪽 앞바퀴가 빠지고 야, 이 찌끄덕찌끄덕거리는 잡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놀이기구 같아요. 아, 못 가는 건데 원래. 절벽에 나타났습니다. 자,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는데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나요? 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늘로. 이야, 어디가? 이야. 자, 코스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다음 코스로 이동을 저런 길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습니다. 저런 길을 갈 리는 없죠. 예. 와, 저 차박. 이런 건 너무 하고 싶어요. 2명이 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발끝이 안 닿습니다. 이게 한 이 정도면 190cm 정도 남성까지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이 물론 험지만 가는 건 아니죠. 캠핑은 물론 낚시, 차박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는 차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픽업 시장 불모지인 한국 시장에서 높은 SUV 인기와 아웃도어 용품과 맞물려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돈선 체크 김도훈입니다. 아, 이 픽업 트럭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왜요? 이 수많은 개인기와 이 밤샘 촬영에도 지치지 않는 이 체력, 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진짜 근데 우리 혁수 씨처럼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진짜 픽업 트럭이랑 많이 닮았어요. 요즘 주식 시장이 호박 고구마다. 호박 고구마! 그럼 업될 때까지 진행시켜. 진짜 근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픽업 트럭? 이거 또 저도 그리고 비슷하게 봤어요. 진짜 올라운더. 그러니까 짐 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서 화면에서 나온 차박도 있고요. 네. 아이들 키우면서 뭐 어디 놀러 간다, 반려견 키우면서 데리고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짐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실을 만한 곳이 일반 차는 트렁크밖에 없는데 픽업 트럭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 픽업 트럭 그러면 너무 큰 거 아니야? 거칠고 투박하고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주차도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SUV도 우리 도로 사정에 딱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트럭이나 1톤 트럭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중간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름도 SUV가 아니라 SUT라는 새로운 이름을 잘 붙였다라는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이 픽업 트럭 화물차 맞습니까? 네. 만약에 트럭. 맞으면 네. 이 세제 혜택 적용되는 겁니까? 오, 역시 찾아라.
이게 우리나라 세금은 자동차세는 되게 재미난 게 배기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같은 배기량의 이 차량을 보면 뭐 한 2,000cc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50만 원 넘는 이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리고 3,000cc 넘어가게 되면 거의 뭐 100만 원에 가까운 오.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 픽업 트럭은 똑같은 배기량을 갖고 있어도 트럭으로 분류됐다는 이유 때문에 아. 연간 3만 원도 안 하는 이게 세금적으로서 조금 억울하죠. 같은 비슷한 차종을 타시는 분들. 엄청 경제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경제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의 이 픽업 트럭 시장이 열린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K에서 그동안 명맥을 사실 이어오긴 했는데 예전에 쌍용, 무쏘 기억들 하실 거예요. 호란도. 네네네. 예. 지금 이제 KG 모빌리티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픽업 트럭의 계보들을 쭉 이어오긴 했었는데요. 네. 40년 만에 드디어 경쟁 모델이 생기면서 드디어 픽업에서도 경쟁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와. 어쩌면 이제 시장이 성숙됐다라고 제조업체들이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반응이 확실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반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만 같은 경우에는 출시 첫날 2,200대가 팔렸고 한 17일, 그러니까 거의 보름 만에 4,000대 이상 지금 팔렸습니다. 와. 무쏘 EV 같은 경우에도 본기약 2주 만에 3,200대. 과연 새롭게 우리는 이제 픽업 트럭의 시대가 열리는지 이 경쟁 시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요. 제가 사실 농사를 짓거든요. 아, 조그만한 진짜요? 거. 네.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이제 김포 쪽에 짓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제 차가 그냥 일반 승용차입니다. 예. 거기 갈 때 지금 한 2번 정도 펑크가 났어요. 아, 험지군요, 험지. 보니까 살짝 욕심 나네요. 어. 김현우 소장님이 어서 저기 구매를 하시고 네. 시승을 저희가 가서 밭일 좀 도와드릴게요. 다 갈아드릴게요, 밭 갈아. 혹시 거기 호박 고구마도 있나요? 심으면 되죠. 자, 국내에서도 픽업 트럭의 매력이 조금씩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다음 차량으로 혹시 픽업 트럭으로 넘어가게 될지 예,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